옛날 푸른 바다와 무성한 숲이 어우러진 아프리카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죠. 이 마을에는 카말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카말라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했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고 그녀의 검은 얼굴에서 번지는 웃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카말라는 종종 바닷가를 거닐며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바다의 깊이를 닮았고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리움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배가 도착했어요. 이 배는 먼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온 스와힐리 상인들의 배였어요. 그들은 무거운 화물과 함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싣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모자라는 이름의 노예 청년이 있었는데 모자는 말레이의 작은 마을에서 사로잡혀 이곳으로 끌려온 젊은이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고향을 떠난 슬픔과 자유를 잃은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카말라는 우연히 모자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의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발견했어요. 모자의 슬픈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모자 역시 카말라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은 듯한 평온을 느꼈답니다. 카말라는 모자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밤이 되면 몰래 숲속에서 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어요. 모자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카말라는 그에게 바닷가의 풍경과 마을의 전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카말라는 모자를 위해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었고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숲속에 작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모자는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그녀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며 점차 힘을 되찾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스와힐리 상인들은 노예와 원주민 사이의 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노예가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고 카말라와 모자의 관계가 발각된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벌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멈출 수 없답니다. 오히려 그 위험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스와힐리 상인들이 모자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카말라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녀는 모자를 떠나보낼 수 없었고 그의 곁에 남아 그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자에게 함께 도망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달이 구름 속에 숨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카말라와 모자는 숲속에서 만나 손을 잡고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뛰었고 숲속의 모든 소리가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다를 따라 걷다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상인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숨겨진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인들은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숲속을 헤매며 그들을 찾아다니는 상인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카말라와 모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숲으로 도망쳤고 결국 한 신비로운 호수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 속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곳은 악마의 저주를 받은 장소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카말라와 모자는 그곳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들은 호수 근처의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기로 했어요. 카말라는 동굴을 꾸미고 모자를 위해 아늑한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모자는 동굴 근처에서 사냥을 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숲속의 조용한 생활 속에서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그들은 숲속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로 약을 만들고 호수의 맑은 물로 목욕하며 그들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갔어요. 물론 그들의 자녀들도 태어났어요. 이 자녀들이 아프리카의 또 다른 인종 컬러드의 조상들이 되죠. 그들은 비록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서로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두려움을 잊고 오직 사랑만이 남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나이를 먹으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순수하고 강렬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찾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를 위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답니다.